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잘 지나갔죠? 전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거의 중립적이었어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에 조금 더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별로도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했는데 그거는 뭐 동시효과 때 일어난 거는 다음날 아침에 정상화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주식 관련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상법 개정, 부당한 지배주주 압박을 막겠다. 활성화보다는 정상화하겠다. 무엇보다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금액을 확실하게 몇 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굳이 10억으로 낮출 필요가 없다.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50억 유지하자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로 가닥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악재로 작용했던 이런 문제들이 해소됐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매 동향. 코스피에서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고 있고 금융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기관이 제일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들이 사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오늘도 1조 1천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데 이따가 말미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좀 올렸다가 막판에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안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래대금을 봐야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8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7조 9천억대에서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있어서 조금 오버된 것도 있지만 좀 14조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제가 13조니까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10조 원대의 코스피는 지금 소위 말해서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7조 8천억 정도, 5조 원대에서 7조 8천억. 옛날보다는 많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면서 거래대금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때 6월 달에 거래대금 제일 많을 때가 한 19조 정도 돼요. 현재 14조 정도 되니까 아직도 더 거래가 터져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승이 이게 종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아주 튼튼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시겠지만 코스피 3,300 코로나의 그 악재를 딛고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소위 말해서 주린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바닥이다 해가지고 들어온 시점이 요때면 다행인데 거의 요때 아니면 요때 많이 들어왔어요. 요때 많이 들어옵니다. 항상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들어가서 좀 수익이 좀 나면서 이제 가나보다 하고 나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펀드멘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 정부가 얘기하는 5,000포인트를 위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고점을 뚫었어요.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아직도 1000포인트가 안 돼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좀 못 올라가고 지수가 못 올라다 보니까 정고점을 못 뺏기는 여기에 또 알테오젠도 거래소 이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코스닥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코스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코스닥도 뭐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요거 장중에 제가 이 소통방에서 알려드렸던 한국경제의 베스트 애널로 엄민영 애널이 나왔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 FDA 승인에 임박되어 있고 9월 23일이죠.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영업이익률이 50%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셀트리온 시총이 40조입니다. 40조. 40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머크의 작년 한 해 키트루다가 42조의 매출을 냈어. 근데 전체 매출액의 30에서 40%를 2년 동안 SC 제형으로 교체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판매 로열티가 들어올 거고요. 알테오젠의 실적에도 큰 상승 여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올해 첫 판매 마일스톤이 4분기 실적으로 바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숫자가 내년 한 3월 정도에서 4월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진짜 한 2천억 정도 찍힐지 요것도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변곡점이다라는 거죠. 역시 내년 3월 사업 보고서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알테오젠의 빅파마 추가 계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치산교, 아스트라제네카, 산도주에서 임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이런 펀드멘탈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는 이제 코스피 이전 확장도 계획을 밝혀가지고 빠르면 9월 달에 이사회 소집 얼마 안 남았죠? 9월 벌써 11일인데 이것도 수급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핵심 포인트는 42조 매출에 3, 40%. 좀 나쁜 애널 외국계 애널이 그때 전환율이 되게 낮게 얘기했어요. 뭐 한 5%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2년 동안에 한 5%도 전환이 안 될 것이다. SC 제형으로 했는데 요거는 상당히 기우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머크가 얘기한 겁니다. 전체 매출액의 30에서 40%를 SC 제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키투르다 피아주사 제형의 그 SC 제형의 변경 승인은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에도 크게 상승 여력을 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역시 마일스톤이 이제 실적이 들어오면서 요게 또 4분기 실적이 잡히면서 실적 발표할 때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추가 계약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될 거고, 역시 23일에 승인 및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좀 코스닥만 좀 소외되고 있고 코스피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코스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알테오젠을 담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너무 작아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를 아침마다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맨날 아침마다 빠져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올라와도 또 프로그램 매도하고 떨어지고 이런 게 그냥 기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라고 좀 말고 거래소로 갈게요.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들은 거래소는 삽니다.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숏을 쳐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때려버리니까 시가총액 1위 코스닥 기업이 알테오젠이잖아요. 아침마다 그냥 매물 맞는 겁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거래소 주식을 사고 코스닥은 매도하고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전략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패시브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고, 지금 중형주 정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거래소로 가면 거의 대형주 쪽에 영향을 해서 상당히 많은 패시브 매수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상승 원동력, 실제 수급으로 원동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시총을 추월하다.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관들이 안 담을래야 안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2026년, 27년, 28년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증가되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로 음봉으로 끝났는데 이런 지지부진함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테오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올라갈 때는 좀 더 세게 장대 양봉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이제 23일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놓고 항상 이렇게 눌러놓고 가거든요. 주식이 눌러놓고 가요. 그냥 여기서 오른 상태에서 호재 나와봐야 이렇게 부러집니다. 오른 상태에서 호재 나오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눌러놨다가 이벤트 터져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좀 조정받고 이벤트 받고 이렇게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큰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 코스피 대비 부진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의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코스닥에 다 물려 있어요. 거래소 코스피를 얼마나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 개인들이 증권주, 은행주, 금융주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밖에 뭐 대형주, 방산주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그죠? 조방원, 조선주 또 별로 없어요. 최근에 조선 기자재도 막 안타시려고 들어오는 거지 조선주 큰 것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원전주는 좀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변압기도 별로 없어요. 변압기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은 어디가 있느냐? 코스닥에 있어요. 개별 종목들에 많이 물려 있고 또 대표적으로 2차 전지에 많이 물려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만 백날 올라가 봐야 피부를 못 느끼고 소비 진작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코스닥 정상화 지시 부실 기업들 빨리빨리 없애고 사실 부실 기업 없애는 것보다 뭔가 부양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요거만 나와도 코스닥 시장 엄청 가거든요. 이렇게 나올 지금 자꾸 연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인데 코스닥 시장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자꾸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결론은 뭐냐?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소외됐단 말이에요. 많이 소외됐습니다. 거래소 이 정도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래소 시장은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곧 코스닥이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패시브를 좀 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는 연기금, 뭐 어떤 그런 건데, 성장 펀드도 만든다고 하고 연내 만든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봐도 코스닥은 크게 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부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어차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펩트론, 파마리서치요. 파마리서치 많이 올라갔죠. 에코프로, ABL 바이오, 로보틱스, 삼천당 제약 보시면은 좀 의료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로노이도 있고요. 그죠? 반도체도 일부 있네요. 제약 쪽. 그러니까 제약 쪽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주들이 좀 있고 그밖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고 로봇 관련주들. 아무튼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패시브로 아마 순서대로 쫙 살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약간 간접 펀드 형식으로 간접 펀드 맨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나오듯이 간접 펀드 형식으로 프로그램 매수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준하게 사주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시장에서 대박이 나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시가총액 뭐 20위에서 한 50위까지, 20위에서 50위 이 정도에 있는 주식이 만약에 좀 올라서 시가총액 뭐 10위나 뭐 50위에 있던 것들이 뭐 20위만 올라도 정말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뽑아놓고 있어요. 뽑아놓고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진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있는 것들 올라가 봐야 사실 수익률이 많이 올라야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 밑에 30위, 뭐 50위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입해서 뭐 20위까지만 이 정도만 들어와도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 2배, 많게는 3배 정도 또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시장의 변화에 맞물려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아니면은 뭐 시가총액 상위 기업 위주로만 땡겨 가지고 우리 거래소처럼 코스피 지수를 올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각도로 해서 이런 코스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셔야지 그 나중에 다 오른 다음에 그때 좀 볼 거 이러면 안 됩니다. 뭔가 부진한 코스닥을 띄울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코스닥 시장을. 그래서 이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체크하시면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수익률이 좋아지는 시기가 제 생각에 연말 안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에 맞서는 거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서 코스닥을 띄워주겠다고 얘기하면 대놓고 돈 벌어가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뭐 여러분들 이게 뭐 시가총액이 어떻고 막 이렇게 그걸로 따지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 돈 못 먹습니다. 지금 대놓고 활성화해서 띄워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이 코스닥 시장에 한번 연말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고치가 올랐는데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코스닥 활성화 요거에 주목하시면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집중방에서도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역시 수익률 극대화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독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이 하셨더라고요. 7,700명이 넘어갔는데 계속 말씀드릴게요. 주필승 투자연구소를 그냥 하루 이틀 보지 마시고 꾸준히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계속 꾸준히 보시면 하루하루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제가 계속 전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꼭 하시고 알림 설정도 하시면 저희가 보통 한 6시 정도 올려요. 6시 정도 올리면 딱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 또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 멤버십으로 운영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수익이 좋아요. 제가 계속 바이오 포모 없으면은 손실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잘 따라하셔가지고 뭐 알테오젠 2번 매매하셔서 수익률도 크고 메지온 뭐 LNC 바이오 절반 매도했습니다. 절반 매도했고 50% 정도 나머지는 갖고 갈 건데 그리고 뭐 APR 뭐 한올바이오 파마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뭐 연말까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뭐 단타 쳐가지고 무슨 돈을 법니까?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50%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계좌가 좀 크게 성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또 많은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그 개인들 뭐랄까요? 좀 노후를 좀 준비하는 이런 구독자를 위한 방이에요, 사실은. 저희 구독자들의 그 시청하는 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55세에서 64세 44%, 65세 이상도 24%, 요거 두 분만 합쳐도 68%, 거의 68% 가까이 되죠? 68%, 69% 정도 된단 말이에요. 69%.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이쪽에서 70%고 좀 나이 어리신 분이 만 45세에서 54세예요. 그죠? 이분들이 주축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그 현업보다는 노후 대책 자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거고, 조금 뭐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 나이 돼서 은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 이 방의 목적은 단타 쳐가지고 조금씩 먹어서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짝짝짝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금을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나중에는 좀 눈덩이가 커지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타 치려고 이런 데 오셔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자금을 좀 뭉탱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겠다. 이런 마인드로 오셔서 시간을 두고 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도 올라가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소외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쩔 때는 바이오 갔다가 조선 갔다가 뭐 화장품 갔다가 2차전지 좀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면 팔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떨어가지고 외국인만 돈 버는 이런 시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옆 나라 일본, 뭐 홍콩, 중국,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요즘에 좀 시끌시끌하지만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소외됐다가 이제 동참하는 분위기가 됐고, 수년간 소외받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5,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5,000포인트 올라가면 뭔 소용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코스닥의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하겠다라고 대놓고, 이게 이제 왜냐면은 개인들이 좀 이번에 소외된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상당히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못 보면은 못 봅니다. 상당히 임팩트가 커요. 코스닥 시장은 아시겠지만 탄력도가 거래소 이 정도 올라가면 코스닥은 이래요. 그죠? 이런 것들 한두 개만 잘 먹어도 올 연말을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